자, 오늘장 키포인트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시장의 핵심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장의 핵심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는 바로 5G 통신주 다시 봐야 될 땐가? 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 시장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듯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S&P, 나스닥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국내 그 지수하고 조금 밀접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같은 경우는 0.7%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FOMC 이제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빠른 이제 긴축 우려감 때문에 지수는 전부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회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제로 금리는 2023년까지 일단은 유지할 것이다. 그다음에 당분간 채권 매입은 이제 지속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커멘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를 기존의 2.4%에서 3.4%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크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경제 성장률도 6.5에서 7%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오늘 나온 것 중에 이제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점도표입니다. 과연 이제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2023년까지는 일단 동결을 하겠다. 그리고 2024년부터 생각을 해보겠다였는데 오늘 점도표로 봐서는 2023년도에 두 차례 이상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평균 금리가 0.6% 정도 되게끔 하겠다라는 게 18명 중에 11명이 그렇게 이제 멘트를 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일단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18명 중에 이제 14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내년이죠. 내년서부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는 이제 4명이었다, 7명으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 덕분에 이제 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향후에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미리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이 하기 전에 이제 테이퍼링이 그러니까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일단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만큼 됐으면 이제 테이퍼링은 아마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빠르면 하반기서부터도 테이퍼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기하기는 점도표를 너무 믿지 말라라는 이제 같은 의견도 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금리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랐고요. 7.5bp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외 환율에서 그러니까 원화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15원 정도 올라서 1,130원대로 다시 올라갔다는 건 어떤 시장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어제장에 우리나라의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전일자 같은 경우는 그 전전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나라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수급 주체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2,875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3,259억을 이제 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최고점을 다다르면서 아마 관련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327억을 순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이 이틀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339억 외국인이 이제 순 매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도 278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대신 개인이 570억을 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 8일 연속 코스닥에서 지금 순 매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 상승 우려감과 이제 실적이 동반되고 있는 은행 업종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운수창고, 의료정밀, 보험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는 건 섬유의복, 의약품, 통신 부분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매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로 산 게 이제 삼성전자, LG생활건강, 현대글로비스, SK하이닉스를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네이버,
현대차,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한 그 종목은 현대그로비스, 하이닉스, 네이버, H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엔터주인 CJ ENM이나 에코프로 BNB, 덕산 테콤피아를 이제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한 거는 CJ ENM, 에코프로 BNB, 안랩, 하이비전 시스템, 모드투어가 뭐 두 양 시장의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한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뭐 특별한 게 뭐 나오진 않았고요. 한 3,800억 정도 돼서 일단 공매도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카카오와 LG 생활건강의 공매도 금액이 조금 증가하게 좀 특이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융주가 뭐 전날 그 은행, 생명보험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관련된 쪽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률이 손해율이 하락이 되면서 향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좀 특별했었던 건 이제 그 현대차가 2년 만에 중간 배당을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1,000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한 이후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간 배당을 안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올해 다시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도 아마 1,000원 정도는 뭐 충분히 배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간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이제 키포인트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5G 통신주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어요. 최근 영 맥을 못 추고 있는 이 5G 통신 업종에 우리가 시선을 좀 옮겨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5G 같은 경우에 뭐 작년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네. 뭐 종목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근데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희망 고문에 다 이제 뭐 때문에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5G가 이제 그 작년 뭐 우리나라가 이제 2018년부터 이제 5G를 이제 상용화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각국이 상용화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부풀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단 새롭게 5G를 투자하는 쪽에서 상당 부분 이제 그 투자가 이제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저해된 요인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5G를 커버리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파의 직진성이 좀 강하고 전파가 도달하는 거리가 이제 좀 짧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상당히 이제 증가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가 팬데믹 때문에 투자가 좀 미뤄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중 그 무역 분쟁이 이제 격화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상당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에서도 화웨이 장비에 대한 그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공개적으로 할 만큼 그 정도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일단 화웨이 장비가 이제 지금 해외 쪽에서는 매출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화웨이가 지금 5G 관련돼서는 상당한 강자거든요. 특히 그 5G의 필수 특허 중에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는 게 지금 화웨이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노키아 이런 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에 대한 그 특허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또 5G를 또 늘리는 거에 대한 또 부담감도 같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작년에는 주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 단순히 뭐 특허 문제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이제 5G에 관련된 이제 투자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G 시장 자체는 이제 작년에 한 378억 정도 됐는데요. 뭐 2023년도에는 뭐 3,500억, 그다음에 25년도에 이제 7,900억 달러까지 이제 시장 규모는 이제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투자는 아마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앞서서 뭐 지금 각국에서 5G 주파수에 대한 그 입찰을 좀 이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올 초에 재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5G 경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렇게 이제 경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주요 통신사들이 5G에 대한 이제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국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관련된 5G 통신 장비를 이제 만들어서 글로벌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 이후에 지금 조금씩 이제 수주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4일 이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영국의
최다 이제 통신사라고 하는 보다폰에서 5G 이제 통신 장비를 삼성전자가 수주했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전자가 이제 첫 번째 유럽 통신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작년 9월에는 이제 미국의 버라이즌, 그다음에 올 3월에는 일본의 NTT 도코모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향후에 5G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22일 날 삼성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관련된 제품하고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외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삼성전자 이제 해외 5G 수주가 이제 저조해지면서 작년에 좀 상당히 주춤을 했었는데요.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그런 5G 부품 업체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서진이나 아니면 이노와이어스, 오이솔루션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도 사실 오늘 지금 동시호가가 시작이 됐는데 약간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한번 관심권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요. 네, 일단 어저께 이제 FOMC 회의 때문에 아마 금일 장세는 아마 시초는 조금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전체적으로 좀 출렁거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하루 이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시장에 이제 축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장 중에 낙폭이 크게 발생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일단 좀 저점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장 키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